네, 안녕하십니까. 더채움 투자자문입니다.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에 대한 걱정 많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부터 시작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과연 무엇을 포인트로 봐야 되고 현재 객관적인 내용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과연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발성 이슈로 지나쳐 갈 이슈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좀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던 시기가 언제죠? 최근에? 바로 2023년이었죠. 2023년도 금리 인상 시기에 도래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시장을 눌렀던 한 해죠. 그렇지만 2024년도에 들어서면서 미국 기업들의 이익은 탄탄하고 고용도 좋았기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해소를 하면서 증시가 상당히 올라왔던 흐름이었죠. 우리 증시는 회복률이 굉장히 더디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좀 반감이 있었던 한 해였고, 2025년도 들어서면서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좋아질 흐름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이러한 이슈들을 맞게 됐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의 이익,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이어지는 고용 데이터, 이렇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부분은 대부분 이제 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S&P 기업들의 이익과 그리고 멀티플, 세부적인 자료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이익 역시 상당히 견고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 미래 가치를 논하는 부분이죠. 미래 가치를 논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PER 관련된 부분들인데, 현재 S&P 500의 PER 같은 경우에는 28배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닷컴 버블 시기에 비해서는 낮지만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M7 상위 기업들의 쏠림적인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필요는 있습니다. 산업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PER이 분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서 높은 상황이고, 그것을 평균을 내보면 28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적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인데,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질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주가를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도 대부분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실적 발표 날에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익은 좋지만 앞으로의 이익이 감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주가를 볼 때 이익은 당연히 지금보다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이익치를 부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미국 증시에서는 굉장한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봐야 될 포인트는 미국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소비에 관련된 내용인데,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죠. 아직 소비가 탄탄하다. 그치만 이 소비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후행성 지표라는 것을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해왔던 부분이 닷컴 버블이 있기 바로 직전,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기 직전을 표시해 온 것인데, 이때들을 보시면 소비는 유지되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순간적으로 경기 침체에 접어들면서 소비가 내려왔고, 닷컴 버블에서는 소비가 마이너스로 들어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가 견고하다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과거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맞지를 않는 내용이다 라는 부분만 잘 포인트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나오고 있는 부분이 고용 관련된 내용이죠. 미국 기업들 이익도 좋고 현재 실업률도 낮다
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실업률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은 바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실업률의 통계치를 구할 때 취업 준비자나 구직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인구들은 실업률 통계에서 아예 배제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가 얼만큼 유지되는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된다면 그 실업률은 신뢰도 있는 자료겠죠. 다만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면 실업률에 대한 통계치는 일부만 반영하고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내용을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사실상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즉 인구의 고령화라든지 그리고 조기에 은퇴하는 그런 비율들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이전치를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은 통계치로 확인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고용 데이터를 산정할 때 가장 오류를 범하는 것이 바로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로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용자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2명에서 3명을 고용했다라고 말하겠지만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1명이 2가지, 3가지 일을 진행을 하는 거겠죠. 이 파트타임과 풀타임 관련된 내용들을 실업률에서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실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언론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업률, 즉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정리를 하자면 경제 활동 인구가 이전처럼 유지되고 있진 않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풀타임과 파트타임 잡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진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용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고용의 질이 좋고 경제를 굳건하게 이끌 만한 고용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하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 부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나오면서 이 정부 부채를 비트코인을 통해서 갚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정부 부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다만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GDP 대비 부채율 자체는 굉장한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부 지출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 비율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과연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채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나. 예를 들어서 미국 고용 쪽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정부 고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부 고용까지 손을 대면서 부채를 조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아니면 국채 금리에 대한 압박을 주면서 국채 금리를 낮추는 거죠. 국채 금리를 낮추면서 부채에 대한 이자를 조절하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앞으로 나올 텐데 그 정책들이 경기 침체 우려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결국에 성장률, 퍼센트에 대한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전망을 7%, 8%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 발표되는 건 4%, 5%다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성장은 올라갔죠. 플러스 4에서 5%니까. 그렇지만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퍼센트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또 하나 판별할 때 바로 국제 유가를 보기도 하는데, 현재 국제 유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시장 심리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고용 데이터가 어떻게 시장에서 앞으로 나오는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기업들의 성장률, 퍼센트가 조정이 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시장에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기업 성장이 굳건하고 지속적으로 시장 예측치를 부합하거나 상회를 하게 된다면 미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기업들, 시가총액 상위로 쏠려져 있는 이런 이익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국내 증시로 돌아온 많은 분들도 있으시죠.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 지금 달러로 바꿔서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하기에는 환차손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국내 증시로 돌아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이런 잡음들을 견디고 미국 증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증시에 조금 더 초점을 잡아야 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원달러 환율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 너무 뻔한 소리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계속 오른다면 당연히 우리 증시에 충격은 있겠죠. 다만 거꾸로 생각해서 원달러 증시가 고점을 찍고 앞으로 하향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온다면 순식간에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이 1,400원 중반인데 한 3개월 뒤, 6개월 뒤에는 1,300원 중반대 아니면 그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 시장 전망이 많고, 내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시장 전망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원화가 비싸지기 전에 빠르게 원화로 바꿔서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제가 만약 미국 투자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달러를 들고 있는데 이걸 빨리 원화로 바꾸게 되면 환율이 떨어지기 전보다 더 많은 원화로 바꿀 수 있겠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왔던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우리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지만, 만약에 적정 구간 고점을 찍어주면서 하향 추세로 돌아오는 시기가 진행이 된다면 순식간적으로 외국인 자금은 국내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바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이죠. 달러 인덱스가 약세 추세로 전환이 된다면 결국에 신흥국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신흥국에 대한 강세가 전개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포인트로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증시에 비해서 코스피가 고점 부담감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PER, 오른쪽 숫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2021년도에 코스피 PER이 거의 30배 이상 올라갔는데 2025년 기준으로 거의 13배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고점 부담감은 사실상 코스피가 조금 없다. 2025년 들어서 연초 1월달, 2월달 초까지만 해도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2월 중순 이후에 관세 이슈가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폭이 예전에 비해서는 강하게 내려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고점 부담감 자체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정리를 하자면 미국 증시 몇 가지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고용이라든지 기업들의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견고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미국 고용이 꺾이는지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전망치가 낮아지는지를 포인트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미국 증시에 적리식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정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매달 동일 비중으로 중장기성을 바라보고 꾸준히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는 저가에 모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 포트폴리오 비중이 상당 부분 미국 증시에 쏠려져 있고 현금 비중이라든지 차후에 어떤 이슈들이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현금 비중이 낮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압박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미국 증시에 현금 비중 없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증시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이슈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코스피 코스닥도 여기서
더 조정을 받겠죠. 다만 이전처럼 급락의 폭은 나올 확률이 조금 적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잘 한번 체크해 가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미국 증시를 팔고 현금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변수라는 부분들은 항상 나옵니다. 단기적인 충격이든 아니면 6개월 이상 가는 중장기적인 충격이든 내가 이런 변수를 대응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안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리스크적인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를 줄인다는 것은 수익률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꾸준한 수익률을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포트폴리오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리스크에 대해서도 꼭 대비를 하시는 투자자가 되신다면 앞으로 나오는 변수들에 대해서도 잘 대비하면서 투자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걱정을 표하시는 것 같아서 중요하게 봐야 될, 우리가 앞으로 추적 관찰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면 최신화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